요즘 집값 생각하면 진짜 숨이 턱 막히죠.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매우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2025년에는 평당 3억 원 시대가 열릴 정도로 상승세가 매서웠는데요. 서울 아파트의 지난 10년간 평균 매매 가격을 보면 더 와닿으실 겁니다.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약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거의 3배가 올랐어요. 강남권 역시 17억을 돌파했고 2026년 들어서는 19억 원까지 치솟는 무서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문제는 이 흐름이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세계적인 메가시티인 뉴욕 맨해튼은 어떨까요? 맨해튼 주택시장은 크게 콘도와 코옵으로 나뉩니다. 콘도 중위가 한화 약 24억 원대, 전체 중위가로 봐도 약 14억, 15억 원대입니다. 서울과 비교해보면 절대적인 가격 격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이 비싸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만이 아닙니다. 두 도시가 가진 구조적 차이를 봐야 합니다.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죠. 2025년 기준으로 인구 약 938만 명, 대한민국 인구의 약 18%가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까지 합친 주간 유동 인구는 무려 1150만 명, 연간 1300만 명의 관광객까지 서울로 쏟아집니다.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죠? 그런데 세계 경제의 중심 뉴욕 맨해튼과 비교하면 이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맨해튼 섬은 서울 전체 면적의 딱 10분의 1 수준입니다. 강남구와 서초구를 합친 것보다도 작습니다. 이 좁은 땅에 서울보다 5배나 많은 6,3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듭니다. 상주 인구는 160만 명 뿐이지만 낮 시간 인구는 약 400만 명까지 증가합니다. 좁은 땅에 돈과 사람이 훨씬 더 빽빽하게 압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적 희소성이 곧 가격으로 연결됩니다. 주택시장은 더 극단적입니다. 2025년 맨해튼 타운하우스 중위 가격은 약 550만 달러로 제시됩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80억 원 정도인데요. 메가시티인 만큼 역시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의 단독주택은 위치와 대지 면적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025년도 자료만 보면 평창동이 30억 원으로 맨해튼의 절반 수준이고 청담동은 무려 137억 원으로 맨해튼의 1.7배 이상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청담동은 상식을 뛰어넘고 있습니다만 지역 전체 평균을 보면 약 40억으로 좀 내려가긴 하고요. 맨해튼 80억과 비교해보면 서울 내 지역이 2배 낮기는 합니다. 확실히 맨해튼이 레벨이 다른 게 느껴지긴 하는데 이렇게 보니 청담동은 어나더 레벨이네요. 자, 그런데 한국의 고급 아파트도 만만치 않죠. 엄밀히 레지던스는 아니지만 한강뷰 아파트는 고급 레지던스에 버금가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맨하탄 고급 레지던스와 용호 상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해튼 상위 10%에 해당하는 럭셔리 주택의 문턱은 약 420만 달러, 한화 약 60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 한강뷰 단지 아파트들의 중위 매매 가격은 약 54억 원이고요. 이 수치도 사실 엄청난 숫자인데 맨해튼 고급 레지던스는 확실히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맨해튼 고급 레지던스는 놀랍게도 400만 달러 이상 거래는 11% 증가했는데 매물 재고는 오히려 15% 감소했어요. 게다가 거래의 60%가 현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비싼 시장인데 그 중에서도 더 비싼 쪽이 오히려 더 잘 팔린다. 좋은 입지와 좋은 시설의 부동산은 가격을 떠나서 그냥 잘 팔리고 있는 겁니다. 맨해튼 리버뷰는 특히 한강만큼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수요도 정말 많고요. 이렇게 자리가 낮다 하면 바로 건물이 올라갑니다. 이런 고급 레지던스는 선분양이 엄청 몰릴 거예요. 그렇다면 서울도 맨해튼처럼 흘러갈까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맨해튼은 물리적으로 공급이 거의 불가능한 섬이고 서울은 정책과 재건축에 따라 공급이 변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이 구조적 차이도 있겠고 또 서울은 지금 급격한 속도로 인구가 줄고 있기도 해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도 있고요. 금리나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만약 서울이 맨해튼을 닮아간다면 희소성이 있는 핵심지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겁니다. 서울의 상급지와 하급지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벌어지면서 서울 안의 서울인 강남권이 맨해튼처럼 중심의 시장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국내 수요 중심 시장을 넘어 국제 자본의 일부로 편입되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맨해튼의 집값은 뉴욕 거주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자본이 모여서 결정합니다. 서울 역시 도시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외국인 투자 접근성이 확대된다면 핵심 입지는 점차 국제자산에 가까운 성격을 띨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정책과 자본 환경이 함께 작용할 때 가능한 흐름입니다. 맨해튼이 다른 점은 바로 이런 배경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은 세계 자본이 들어와서 건물이 올라갈 구조가 잘 마련되어 있는데 특히 투자 이민을 통하면 국가에서 영주권도 주니 수요가 많이 몰리는 구조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도 탄탄하게 만들고 시장 안정과 인구 유입까지 해결이 되고 있죠. 오늘 부동산 관련으로 서울과 맨해튼을 직접 비교해보면서 살펴봤는데요. 두 도시 모두 메가시티라는 점, 그리고 두 도시가 가장 좁은 곳에 가장 많은 돈과 사람이 몰리는 곳이라는 점 때문에 직접 비교해보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글로벌 기준에서 바라본 서울의 가치는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서울 집값이 과연 맨해튼만큼 계속 오르게 될까요?